안녕하세요. 아동요리 지도사 이론을 맡게 된 강사 공유진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론을 맡게 됐고요. 그다음에 실습은 19차 시로 심소연 강사님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아동요리 이해와 효과, 그다음에 아동요리 정의와 전망, 지도자로서의 교수법, 그다음에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른 교수법이라든지 지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론하면 참 많이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아동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론은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학습자에게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실습을 병행해서 실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노하우와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25차 시에는 저희 전 과정에 해당되는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실제 아동요리 지도사로서의 어딘가에 실제 강사 활동을 하실 때 12주 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그 대본격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요리 지도안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저희가 19차 시 진행하면서 요리 완성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만요, 포장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에는 아이들하고 아동과 함께 포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시간 아동요리 이해와 효과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요리란 무엇인가? 아동요리는요, 단순히 요리만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동이 스스로 주도적으로요, 요리를 하면서 아이가 상상하고 구상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자극이 돼서 아이들이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와 동시에 두뇌 개발에 도움을 주면서 예절과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면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 아동요리 이해를 들어가 볼게요. 아동요리는요, 아동교육 플러스 요리, 이것이 아동요리 지도이자 아동요리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리 전문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요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요리하는 과정과 결과에 치우쳐서 아이들이 요리를 하는 거에 힘들거나 아니면 흥미를 잃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인 두 가지 견해가 그거예요. 조리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 요리 하시는 분들의 요리 중심의 접근과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아동 교육과 함께 병행해서 요리를 도구와 매개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두 번째 견해에 좀 집중을 하셔서 실질적인 아이들에게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동의 적절한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게 지도하시는 것이 아동요리 지도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상은 유아이고 아동을 아동요리 지도사의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사실 아동요리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 아동 교육과 요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요리만 하는 이런 요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 더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아동요리 지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면 시니어 대상, 어르신 대상 수업에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유아 아동뿐만 아니라 유아 아동을 동반한 학부모 수업에 진행이 되고요. 또는 특수 장애인들에 대한 질환에 대한 그런 요리 치료의 개념으로도 강사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요리 주제를 선정하셔야 되고요. 유아동이 필요로 하는 창의력, 정서력, 정서 발달, 기초 학습 능력, 탐구력,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걸 아동 요리
자체 요리 활동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다양한 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걸 교육하면서 이제 마지막 평가하는 과정까지 이제 곧 이것이 아동 요리 교육이자 지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 요리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 감각 훈련을 통한 오감 자극 효과입니다.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등 신체 오감을 충분히 자극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두뇌 개발이라든지 지능과 감성 개발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놀이로 두뇌 발달이 됩니다. 밀가루 반죽하기, 계란 껍질 까기 등은 원하는 모양대로 아이들이 재료를 썰고 자르고 찢고 다듬고 이런 과정에서 다양하게 손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워서 아이들의 두뇌 개발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풍부한 과학적 지식 탐구력 향상. 요리는 사실 다양한 과학 실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죠? 그쵸. 삼투압의 원리를 알 수 있고요. 또 열을 가해서 이제 요리가 재료가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음식 재료가 변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리 재료들의 모양이나 이런 성장 상태, 성장 과정, 그리고 가공 전과 후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 요리를 통해서 색깔이 변화되고 이렇게 밀도, 질량, 부피,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의 음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요, 아이들이 과학이라는 것에 아주 친근하고 부담을 가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제 학습이 요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번째, 수학적 개념 학습.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 내내 수학 학습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재료를 익히는 시간 얼마나 걸릴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리 재료를 계량할 때 몇 그램 소분을 한다든지 어떻게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제어할 때 보통 이제 아까도 재료를 익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요리를 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짜면서 어떻게 이게 시간을 나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재료를 균등하게 나누고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칙 연산이라든지 물건의 단위, 양과 무게의 개념, 분수, 비례, 수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체험으로 터득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섯 번째, 집중력과 관찰력 향상. 집중력과 관찰력은 사실 모든 학습의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가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내내 이제 이게 집중을 해야지만이 결과, 그 시간 내에 내가 만족하는 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리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집중력은 당연히 향상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아이들이 요리 수업을 접하지 않고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스스로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본인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앞에 선생님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야지만이 이것들이 완성이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되고 집중력 또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리 재료를 고르고 다듬고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껏 그릇에 담기까지 이제 세심하게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올라가요. 이를 통해서 사실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든지 그런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티셰, 그다음에 셰프에 대해서 요새는 또 남자 셰프에 대해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좀 직업적으로 이렇게 로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리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요리를 다듬고 썰면서 이제 요리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쁘게 이제 꾸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옆에 보고 선생님 걸 보고 이제 관찰력 또한 이렇게 향상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책임감과 독립심이 향상됩니다. 자기만의 요리를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가정에서 아이는 스스로 책임감이 생기고요. 혼자 복잡한 가정에 요리를 만들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성취감과 자신감, 이제 독립심이 키워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7번째, 지시 이행 능력 향상. 요리를 만들 때는요, 필요한 재료의 이제 구입, 썰기, 끊기, 담기 등의 이제 전체 과정에 지시 이행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리라는 게 아주 이제 안전하면서도 한편으로 양면이잖아요. 이게 뭐 양날의 칼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안전하게 조심 있게 하면은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고 만족할 수 있지만 불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레시피대로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유의를 하시고 이렇게 유의를 하고 아이들이 진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은 그거에 이제 지시 이행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아이들이 생활해야 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는 곧 유치원이나 학교, 물론이고 사회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모든 학습의 기본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8번째, 다양한 종류의 음식 재료를 접하면서 오감 자극으로 지능 개발의 기초인 감각 훈련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게 좀 길죠. 다양한 종류의 음식 재료를 접하면서 오감 자극으로 지능 개발의 기초인 감각 훈련이 가능하다. 이게 다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합니다. 요리는요. 신체 조절 능력이 이제 필요로 하고요.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 눈과 손의 협력과 신체 조절 능력이 발달되고요. 이를 통해 이제 아동 요리의 좋은 점은요. 도입과 도입 전, 전개,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확장 활동을 통해서요. 아이들에게 그 수업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거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그 마지막에 요리를 하면서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요리를 만들고 그 만든 요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시 국기라든지 그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아동 요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종이 접기, 그리기, 촬영놀이 등의 이제 놀이와 같은 이제 유사한 교육 효과 또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근육 조절 능력으로는요, 요리 과정에는요, 썰기, 자르기, 오리기, 붓기, 젓가락 사용을 통해 우리 몸의 소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소근육은 작은 근육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리 과정 중에서 아이들은 재료를 썰거나 자르거나 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종이컵에다가 물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우유를 따른다거나 붓는 작업과 그 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해서 우리 몸의 소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을 이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밀성의 증가. 앞서 말했듯이 소근육을 발달시키면서 아이들은 이제 완성된 요리, 그다음에 내부 학습 목표에 따라서 밀가루를 반죽하거나 아니면은 쿠키를 만들거나, 근데 경단 만들기, 경단은 이제 동글동글 만들고, 쿠키는 이제 펼쳐서 아이들이 실제 나비 모양도 만들고, 그다음에 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좀 정밀하게 완성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학습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의 정밀한 동작을 자극시켜서 이제 그걸 좀 강화하는 기능을 발달시킨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9번째, 도구 사용법 습득. 아동 요리 교육을 통해서요, 아동들은 조리에 사용하는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지식과 행동도 배웁니다. 사실 집에서는요,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니면 부모님께서 요즘 조부모님이 이제 키우는 가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요리를 할 수 있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율적으로 아니면 그 횟수가 많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이제 도구라든지 새로운 이제 단어, 어휘를 넓힐 수 있는 것들에 이제 한정이 있으세요. 근데 요리 수업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이 조리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위험한 거는 안전하게 사용돼야 된다는 거에서 안전 수칙까지 이제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습득하게 되고요. 그 용어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익숙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10번째, 위생관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직접 만들면서 더러운 것과 깨끗함에 대한 구별이 가능해지고요. 이에 따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먹는 것을 만들거나 먹기 위한 이제 위생관념을 알게 돼요. 많은 친구들이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먹기 전까지는 이제 도움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실제로 수업에 오는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하게 돼요. 예. 보통은 또 집에서 그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닐 경우에는 집에서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던 생각들이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 막 열심히 뛰어놀다가 학교에 마치고 이제 수업에 왔을 때조차도 그거에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에게 손 청결이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관념들, 그런 습관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더러운 것, 깨끗한 거에 대해서 구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료를 소분할 때도 재료 자체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아니고 재료가 이제 조리가 돼야지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제 위생관념과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11번째, 편식 습관이 제거됩니다. 특정 음식 재료나 음식 종류에 대한 편견을 교정시키고요. 요리 활동을 통해 모든 요리 재료가 우리 건강에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하는데 편식 습관이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너무 신기한 게요. 아동 요리 활동을 진행하면요. 이제 어머니들께 처음에 이제 저희는 설문지를 작성을 이제 요구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게 하는데, 분명히 아이들이 싫어했던 음식도 요리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그리고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거에 만족감이 아주 크기 때문에 내가 싫어했던 요리 재료 같은 그 요리 완성품을 너무 맛있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그리고 집에서 항상 늘 먹던 레시피가 아니고 새로운 요리 메뉴를 접하면서 한결같이 내가 싫어했던 재료가 변형돼서 맛있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정 음식 재료나 종류에 대해서 편견을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리 활동을 통해서 모든 요리 재료가 우리 건강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요. 요리 수업 과정에서 신체의 각 부분에 필요한 영양소라든지 그 영양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몸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진행되는 수업들을 하시면요. 아이들은 스스로 내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건강 길잡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서 기존의 편식 습관이 제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먹었던 것들을 다시 먹기 싫어하는 그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는 먹었는데, 조금 어렸을 때는 먹었는데 커서는 먹기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메뉴를 다르게, 아니면 그 요리 자체를 좀 다져서 보이지 않게끔 노출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으로 편식 습관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12번째, 사회성의 발달.
요리를 함께 계획하고요, 준비하고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은 책임감을 키우고요, 협동심을 기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같은 반 이미 알고 있는 또래랑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고 홈스쿨링이라든지 뭐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각기 모르는 친구들이 만나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나만 생각하고 좀 불편한 게 싫고 이제 그렇다가 점차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래 집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요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걸 나눠서 각자의 일을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피해가 되지 않는 걸 생각을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요. 그리고 요리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서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생각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나와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비교하고 그다음에 서로 친밀감을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로 통해서 사실 다른 이미 나랑 고정화됐던 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늘 만나는 또래와 다르게 또 하나의 또래 집단이 형성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사회성이 발달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3번째, 예절교육. 사실 아동요리 교육 중에서 이 부분이 또 어찌 보면은 요즘에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모르겠어요. 학부모님들은 중요하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에서는 이게 좀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이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원만해지는 걸 봤기 때문에요. 예절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만든 음식을 즐겁게 이제 먹으면서 질서의식이라든지 식사 예절을 습득하고요. 만든 음식을 어른부터 먼저 드리는 습관을 형성해서 예절을 습득하게 하는데요. 사실 꼭 그렇게 하긴 해요. 저희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그 수업을 이제 일정 부분 그 안에서 수업 안에서 마지막에 먹어보는 시간도 있고요. 그 일정 부분을 포장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 미션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기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부모님과 아니면은 또는 조부모님들께 먼저 이제 음식을 드리면서 예절에 대한 습득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4번째, 자신감 향상. 예, 아동요리 수업 중에 이제 가장 그 변화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자신감 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리를 직접 만들었다는 만족감,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성취감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성격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그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완성되는 게 사실 없거든요. 영어, 수학, 뭐 다른 기타 학습보다는 그거는 순차적으로 노력하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조금씩 변화되고 그거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얻잖아요. 근데 아동요리는 한 시간 안에, 한 타임 안에 본인이 진행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걸로 인해서 아이는 아주 충만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15번째, 언어 발달. 요리 활동을 통해 각종 식자재, 치사도구와 조리 방법을 명칭, 조리 상태, 조리법을 이제 습득하면서 이를 통해 음식과 관련된 포괄적인 개념, 새로운 단어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논리력 수업도 있고요. 미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작품 감상을 하고 이걸 표현할 수도 있고요. 논리 수업을 해서 아까 이제 그런 거 있죠. 수수께끼라든지 아이들에게 언어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용되는 재료들과 그다음에 도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여지는 치사도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의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습득하고요. 이걸 포괄적으로 조금씩 수업마다 요소를 넣는다면 아이들에게 언어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6번째, 정서 발달과 스트레스 해소.
아이들은 사실 요리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인내심이 발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리 과정을 통한 이제 교사와의 신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어려운 사실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밌고 내가 하고 싶고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서 선생님을 따라서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얻을수록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됩니다. 예, 스스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에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현대 아동들은 사실 다양한 양육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조차도 다듬고 씻고 자르고 뭐 뜯고 뭐 그런 과정들, 요리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 역할도 요리 활동이 하는 이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놀이라는 건 곧 학습입니다. 그래서 놀이랑 학습이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것이라면 그게 곧 학습 효과까지도 이제 얻을 수 있다면 가장 훌륭한 놀이고요. 그게 학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리는 바로 그런 놀이이자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분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요리 이해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